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각 호르몬들의 특성, 그리고 그 호르몬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자, 항상성은 쉽게 말해서 내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건데, 내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게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온동물이니까 큰 틀에서 체온 유지, 체온 조절, 그죠? 내 몸의 온도가 바깥이 춥든 덥든 30.5도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야 해. 체온 조절. 그다음 두 번째, 내가 밥을 한 끼를 먹었든 한 끼를 못 먹고 굶었든 간에 항상 일정한 혈당량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돼. 오케이?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줄 때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 왜냐면 그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선생님 저 굶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아. 왜? 여러분이 막 많이 먹었었을 때, 잘 먹었었을 때 항상 여러분의 간 또는 근육에다가 여분의 양분을 저장해 놓거든. 그래서 저장됐던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걔를 꺼내다가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에게 일정한 수준을 항상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 밥을 많이 먹은 직후든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 혈당량 조절. 그다음 세 번째, 체액의 농도 조절. 체액의 농도는 우리 몸이 뭐 탄산음료를 먹었다, 아니면 신음료를 먹었다, 그랬을 때 따라서 pH,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의 이 상태들이 막 무궁무진하게 막 바뀌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신음식을 먹든 아니면 염기성의 어떤 물질들을 먹든 내 몸의 컨디션은 항상 일정한 중성의 pH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걸 조절해 주는 거야. 오케이? 여러 무기염류나 또는 여러 가지 등등들을 통해서 체액의 농도를, 그죠?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게 해줘. 그게 이제 항상성 유지야. 오케이? 그게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데,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체액의 농도 조절. 됐죠? 자, 이것들을 항상 기본적으로 뭐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호르몬, 그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자율신경계, 호르몬과 신경계와 함께 항상성 유지가 조절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르몬과, 그지? 여러 종류의 각각의 특정 호르몬들과 자율신경계 공동 작업으로 저 세 가지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몇 쪽이에요? 122쪽, 그죠? 122쪽에는 제일 먼저 혈당량 조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혈당량 조절, 그죠? 혈당량. 자, 이 당은 포도당을 말합니다. 포도당. 쉽게 말하면 에너지원. 저 에너지원이 항상 일정 수준만큼만 돌아다녀야 돼. 그지? 밥을 막 먹은 직후든 밥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든 일정 수준의 포도당이 늘 공급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요. 항상 저 항상성 유지는 어디 뇌가 관장하냐면요,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는 대뇌일까요? 내가 생각을 해서 항상성이 유지되게, 체온이 유지되게 한다 그러면 대뇌가 해주는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자는 동안 대뇌는 쉬고 있잖아. 그렇지만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혈당량 조절이랄지 체액의 농도나 체온 조절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자, 저런 호르몬,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는 어디입니까? 간내입니다. 간. 모든 곳은 다 간내에서 해줘. 간내의 시상 하부가 너 지금 바깥이 추운 것 같아. 너 지금 바깥이 더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외부 자극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체온 조절부터 먼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D부터 설명해 줄게요. D부터 D, 체온 조절부터. 자, 저온 자극이 와. 춥대. 추워. 그죠? 추워. 그러면 자, 여러분 몸에서는 열을 어떻게 해줘야 돼?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열을 발생하거나 열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 열을 방출시키거나 두 가지 측면으로 체온을 조절해야 해. 열 발생량과 열 방출량 두 가지 측면으로. 오케이? 자, 일단 발생량은 내 몸에서 막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고, 방출량은 다른 말로 열 발산량이라고도 설명해. 열을 바깥으로 내뿜어내는 걸 말해. 발산량. 여러분이 추운 겨울 생각해봐. 너무 춥다고 엄마 보일러 틀어야 되겠어 라고 해놓고 그 추운 찬바람이 많이 몰아치는 그 겨울에 막 문을 다 열어놓고 베란다 문까지 싹 다 열어놓고 보일러 틀면 욕 겁나 얻어먹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을 때려 잠그는 건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추울 때니까 어떻게 해야 돼? 추울 때니까 열 방출량 감소시키고 내부에서 보일러를 막 트는 열 발생량은 높여줘야 되겠지. 돼요? 더울 때는 언제겠어? 더울 때는 반대로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낮추고 열 방출량은 높이고. 돼요? 이 측면으로 조절할 거야. 그런 모든 명령의 조절 수준은 어디라고? 간내라고. 그래서 저온 자극이 와요. 그럼 간내가 바깥에 뒤지게 추운 것 같아. 우리 열 만들어야 되겠어. 열 발생량 증가와 열 방출량 감소 측면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간내 시생화부가 누굴 자극하냐? 내하수를 자극합니다. 그럼 이 내하수가 뭘 많이 만드냐면 TSH를 만들어요. 이건 약자인데요. 얘는 뭐냐면 내하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겠지만 다른 내분비샘들의 가장 명령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고 얘가 간내가 있고 간내 밑에 내하수가 있고 목 쪽에 갑상샘이 있었고 목 쪽에 갑상샘이 있었어. 갑상샘. 오케이? 그 다음에 몸통 쪽에 이자가 있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들어내는 인슐린 또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남성 생식기관 정소, 여성 생식기관 난소. 그죠? 정소에서는 그죠? 남성의 정소에서는 뭘 만들 거고, 그죠?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거고, 그 다음 여성의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만들 거야. 여성의 질, 그 다음에 이제 난소, 그죠? 이렇게 이 두 개가 난소, 이 두 개가 정소. 그죠? 정소나 난소에서 얘네 남성 호르몬, 얘는 여성 호르몬을 쫙 만들어낼 때 자체적으로 걔네가 자율적으로 갑자기 남성 호르몬 쫙 만들고 여성 호르몬 쫙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내하수에서. 내하수의 전엽에서 야, 너 지금 남성 호르몬 만들어낼 때야 라고 자극 호르몬을 주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 정소에서. 그 다음에 뇌하수에서 난소를 자극하게 하니까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 마찬가지로 뇌하수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니까 갑상샘에서 만들어줘야 할 호르몬이 짠 나오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상부야, 가장 상부. 오케이? 그러니까 기업의 오너라고 한다면 기업의 오너가 그냥 막 여러 결제 도장 찍잖아요. 그죠? 그 결제 도장을 찍어서 각각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끔 명령을 주잖아요. 그런 역할인 거라고. 뇌하체는. 돼요? 그래서 뇌하체가 자, 일단 간내 시상하부가 저온 자극을 감지를 했고, 야, 너 너무 추우니까 안 되겠어. 열 많이 만들어내겠어. 하고서 얘가 간내가 누구를 자극해? 뇌하수를 자극해. 그럼 뇌하수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에서. 오케이? 뇌하수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서 뭐가 나오니까? 자, 갑상샘이 자극되니까. 그죠? 갑상샘이 자극되니까 그럼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드냐면 티록신을 만들어요. 티록신. 티록신, 인슐린과 달라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여러분의 뇌세포든 아니면 심장세포든 어디 세포든 모든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가, 그지? 여러분의 모든 조직세포가 표적기관이야. 그래서 그 조직세포에서 각각의 조직세포에서 싹 다 세포흡을 하게 해줘. 오케이? 조직세포에서 세포흡이 일어나게끔 해주고요. 그 세포흡을 하게 된 결과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수학 문제 푼다고 막 머리를 굴려. 그럼 처음에는 막 배가 안 고팠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요. 그죠? 문제를 몇 개 풀다가 보면 추웠는데 막 더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추워진다 그러진 않아. 막 집중해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막 더워져. 내 몸이 뜨거워진다고. 왜? 모든 뇌세포들이 일을 많이 해주니까. 티록신이 물질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 발생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일러 틀었어요. 돼요? 보일러 틀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도 자 보일러를 틀 수 있냐면, 자 그렇다면 이 세포흡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해줘야 되니까 약간 빗대어서 표현해주면, 이따가 혈당량 조절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혈당량을 높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돼요. 호르몬도 같이 분비돼요. 그치? 그러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줘서 그 포도당들이 여러분의 조직세포로 잘 들어가줘야, 많이 들어가줘야 동시에 이 세포흡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연료를 계속 공급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연료를. 그치? 연료를. 자, 여기서 세포호흡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만 짜와줘 봅시다. 세포호흡의 정의가 뭐였어, 얘들아? 세포호흡의 정의. 세포호흡의 정의.
이건 고울통합 가서도 계속 물어보는데. 세포는 생략하고 호흡의 정의. 식물의 호흡도, 동물의 호흡도 마찬가지야. 호흡의 정의. 단순히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걸까요?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호흡은 세포가 사용 가능한 화폐로 바꿔주는 거야. 동물은 달러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 식물은 달러를 스스로 만들어. 광합성을 통해. 그 만들어진 달러를 우리나라인데 달러를 그대로 돈으로 쓸 수 있나? 못 쓰지. 그지? 달러 가지고 와서 육개장 컵라면 산다고 돈 냈어. 거슬러 줘? 거슬러 주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달러를 찢어 버려? 아니야. 돈만 바꾸면 돼. 은행 가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먹어줬던 3대 영양소들, 포도당, 단백질, 지방 같은 그런 3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영양소, 3대 영양소들은 달러 형태야. 달러 형태. 그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그지? 지방산이나 이런 3대 영양소들은 달러의 형태라고. 근데 그 달러 형태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항상 특정 세포 소기관에서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세포에서 쓸 수 있는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줘. 네?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준다고. 이 생명활동 에너지가 우리나라 돈이야. 우리나라 돈, 신살이다. 여기는 달러면 여기는 신살이다. 네? 1만원, 5만원, 만원권. 돼요? 오케이? 자, 그럴 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항상 이런 원소를 갖고 있어. 공통적으로 CHO, 아미노산은 C와 H와 N 질소까지, 지방산은 C와 H와 O 이렇게 이런 공통된 원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화학 반응 막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화학 반응 하다 보니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녹표물이 발생돼요. 그리고 얘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 하나도 생겨. 오케이? 그러니까 세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열이 많이 생겨. 생명활동 에너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면서 열이 많이 생겨. 그리고 당연히 세포 쪽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녹표물도 생겨. 돼요?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녹표물 생겨.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세포가 마시고 얘를 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기체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나가는 거니까 마치 페퍼와 똑같은 호흡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조직세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이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잘 일어나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야. 원활하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티록신이라고. 돼요? 그러면 그 포도당들을 계속 공급해줘야 될 거니까 혈액에 포도당이 높은 농도로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또 이렇게 뿅뿅뿅 더 잘 들어가서 이제 세포호흡을 잘 할 거잖아. 그러니 이렇게 우리 몸이 저온 자극일 경우에 전반적으로 먼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돼요? 그리고 혈당량도 동시에 올라가게끔 하면서 또 다른 형태로는 골격근 떨림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추울 때 우둘둘둘 떨어본 적 있죠? 여러분이 뭐 목욕탕을 자주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목욕탕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목욕탕 안에서는 되게 따뜻했는데 바깥에 막 나오자마자는 수건으로 닦기 전까지 막 갑자기 기온의 차이가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막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골격근 떨림을 간내의 시상하보다 골격근에게 명령을 줘서 골격근 떨림으로 나타난다. 이 골격근 떨림 또한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하는 것, 열 발생량 증가. 여기까지는 열 발생량 증가. 오케이? 이 세 가지 패턴. 돼요? 그럼 열 발생량 증가와 동시에 열 방출량 감소의 측면으로 우리 몸에 체온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쵸? 맞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야, 우리 열심히 보일러 틀었으니까, 그지? 열 발산량을 낮춰야 되겠다. 창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죠? 열 발산량을 낮추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우리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물론 이제 워낙 혈액순환이 잘 되는 친구들은 추운 겨울이 되어도 손발이 차갑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어. 항상 어느 정도 따뜻한 온도를, 온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은 겨울엔 손발이 좀 차고 여름엔 좀 따뜻하고 이런 편이긴 해. 오케이? 선생님이 좀 그러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항상 운동 좀 많이 좀 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말단부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의 사람들은요, 열 발산량이, 그지? 그래서 손발이 좀 차가워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되면 봐봐, 우리 몸의 중심부로 이렇게 사람이 있어.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혈액을 계속 공급해주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어찌됐든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말단부로 혈액을 많이 흘려보내면 바깥쪽에 추운 공기에 의해서 저온에 의해서 혈액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 몸의 열기를 어쩔 수 없이 바깥쪽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면 뺏길 수밖에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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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단부로 혈액 순환을 좀 적게 시키는 거야. 겨울에는. 그래서 피부 쪽 이렇게 보면 여러분 책에도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표면이고 피부의 말단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평상시라고 한다면 추운 겨울에는요 여기를 좀 수축시켜서 이렇게 이 정도만 혈액을 흘려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만. 평상시에는 이만큼이나 말단부에 혈액을 흘려보냈던 거에 비해 마지못해 말단부에는 혈액을 조금 적게 흘려보내는 거죠. 왜? 어쨌든 말단부로 혈액을 흘려보내게 되면 내 몸의 열을 뺏길 거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온도는 흘러가니까 내 몸의 열 에너지가 방출돼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시켜서 오케이? 말단부로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기억하세요. 더우면 어떨까? 더우면 어떨까? 더우면 이런 일 일어날까? 이런 일의 반대로 일어나겠지. 그지? 오히려 말단부로 혈류량을 교감신경을 완화시켜서 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가 아니라 완화, 좀 적게. 오케이? 그러게 되면 더울 때는 오히려 이 검은색이 평상시야. 평상시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혈액을 많이 흘려보내. 그래서 온도는 고에서 저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혈액이 흘러가면서 내 몸의 열기라도 최대한 바깥으로 많이 뺏어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더울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하여 말단부의 혈류량을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땀 분비도 촉진. 땀을 많이 흘려서 땀이 어느 정도 흘려져 있으면 내 몸의 열을 기와에 흡수해서 방출시키겠잖아. 그치? 땀 분비도 촉진. 그리고 애정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털을 세우는 근육이 있어. 이렇게 털들이 이렇게 있으면 털을 세우는 근육이라고 하는 임모근이 있거든요. 임모근, 설립, 털모, 털모. 그래요? 근데 그 임모근을 이완시켜서요. 더울 때는 얘를 더 눕혀요. 완전 이완시켜서 눕혀. 오케이? 그렇게 되면 내 몸의 그 표피층하고 그 열이 닿는 그 피부층하고 바로 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을 좀 어느 정도 방출시킬 수 있는 거에 비해 겨울은 반대로 임모근을 수축시켜. 겨울은 파란색, 겨울의 경우는 임모근을 수축시켜. 그래서 털을 세워. 이렇게 털을 세워. 오케이? 임모근을 수축시켜. 겨울에는 털을 세우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야. 추울 때 여러 겹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공기층을 거쳐서 조금 더 온도가 더 따뜻해지잖아. 한 개만 딱 입고 패딩만 딱 하나 입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옷을 입게 되면 그 안에서 대류 각각들이 계속 보온을 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가 따뜻하거든요. 마치 털을 세워가지고 이 차가운 공기들이 바로 피부와 안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오케이? 차가운 공기가 바로 피부와 닿지 않도록 털을 세워주는 효과. 추울 때는 임모근을 수축시키는 거고 더울 때는 임모근을 이완시켜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네, 이것도 열 발산량과 관련이 있더라. 되죠? 그래서 열 발산량 측면에서는 더울 때는 이렇게 일어나고 더울 때는 당연히 이렇게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물질대사를 최대한 안 하게끔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그 속담 중에 이열치열이라고 들어봤죠? 이열치열. 바깥이 더운데 그 더운 거에 대비해서 덥더라도 그 더위를 내가 이겨내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옛날 그 정신력에 대한 설명을 하신 분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정말 비효과적이에요. 바깥이 덥거든요. 그러면 더운 환경에서는 우리 뇌세포가 안 돌아가요. 왜냐면 내 몸이 바깥이 너무 덥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대사를 오히려 더 다운을 시킨다고요.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서. 오케이? 그래서 물질대사를 못하게. 왜? 이
티록신이라는 게 전반적인 물질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뭐 두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돌아가게끔 해준 형태의 호르몬들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고요. 너무 더우니까. 조금이라도 하면 내 몸 내부에서 열이 생기니까 안 하게끔 해준다. 그러니 시원한 스터디 카페나 그지 시원한 학원 가서 공부하시는 게 맞다고. 에어컨 밑에서 냉방병 안 걸리게 적당한 온도에서.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갑상샘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티록신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그 다음 땀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땀 분비 촉진. 그래서 체온 조절에 관한 문제가 여러분 오른쪽에 6번하고 7번 있습니다. 자, 6, 7번 지금 완성해주세요. 6번과 7번 완성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바로 혈당을 조절 설명 들어갈게. 7번 끄고. 네. 자, 방금 혈당 조절 말고 체온 조절부터 먼저 해서 6번. 체온 조절 때 간은 지금 보니까 피부가 지금 A 형태로 가는 거죠. 추울 때죠. 추울 때고 나는 더울 때고요. 자, A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열의 양을 줄여야죠. A는 추울 때니까. 자, 감소하고 B에서는 몸 밖으로 나가는 열의 양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자, 더울 때 얼굴이 붓게 달아오는 건 더우니까 피부 말단부로 혈액을 많이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혈류량이 증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혈류량 증가로 내 몸의 열이 좀 뺏겨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했기 때문이다. 맞고요. 추울 때 몸이 떨리는 것은 골격근이 오돌돌돌돌 떠는 거거든요. 이 골격근의 작용은 특정 호르몬에 거쳐서 몸떨어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골격 근육 자체를 이 간내가 명령을 줘서 떨게끔 하는 거니까 호르몬에 관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X예요. 땀 분비는 외부로 나가는 열의 양을 증가시키겠죠. 그죠? 기와의 흡수니까 X입니다. 자, 그 다음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면 몸속에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네, 맞습니다. 세포를 많이 할수록 열 발생량이 증가하겠죠. 따라서 체온 조절까지 방금은 했고요. 혈당량 조절 두 번째 시간에 122쪽에 1번 혈당량 조절 측면을 설명할게요. 122쪽에 1번 이제 C 혈당량 조절.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 내가 이제 에너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안 부족할 수도 있고 항상 그 에너지원으로부터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세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포도당량은 한 0.1% 정도의 농도로 유지가 되어야 돼. 예, 밥을 많이 먹은 직후든 밥을 많이 먹지 못한 직후든 그런 혈당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당연히 간내가 될 거고, 간내가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먹은 직후인지 식후인지 아니면 운동 후인지 운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인지 운동을 한참 만약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원이 되게 부족한 상태니까 야, 너 지금 조직세포가 모든 조직세포가 에너지원이 부족하니까 빨리 혈당량을 높여줘 라고 하는 형태로 신호가 진행될 거고, 식후면 밥을만 먹은 직후야. 그러면 우리가 소장에 어디에서 융털에서 대부분 양분이 소화되고 흡수가 됐을 거야. 식후 한 1시간 이내에. 그러면 많이 에너지원이 흡수가 될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원이 소장의 융털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막 흡수가 될 거고, 심장은 항상 거치기 전에 간을 먼저 가잖아. 그래서 간에다가 여분의 양분을 비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해주는 명령이 이 호르몬입니다. 주로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은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두 가지가 있어요. 인슐린, 글루카곤. 얘네들은 이자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슐린, 글루카곤, 특히 글루카곤의 친구뻘에 해당하는 거는 또 누가 있냐?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의 중학교 때는 에피네프린으로 배우진 않고 아드레날린으로 배우실 겁니다. 아드레날린 설명을 해줄게요. 아드레날린. 자, 여러분의 어디가 여기 지금 이제 이자가 있으면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효소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이자에서 소화효소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을 따라서 특정 세포들, 특정 얘네들을 만들어서 분비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곳으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소장 쪽으로 아밀레이스, 트립신, RPS와 같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건 왜 분비시키는 거예요? 왜 분비시키는 거예요?
아밀레이스와 트립신과 라이페이스와 같은 소화 효소니까. 네, 소화 효소니까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분비시켜주는 역할이니까 얘네는 외분비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이 어디에서 이 세포 덩어리에서 이 세포 덩어리에서 특정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 분비시키는 형태. 얘는 내분비샘 기능, 호르몬의 기능입니다. 오케이?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있는 거고요. 오케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자 말고도 여러분 콩팥 기억나죠? 중2 때 배웠던 콩팥. 콩팥에 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은 조직이 있어요. 얘를 부신이라고 합니다. 붕신 아니고, 그죠? 우리 신장의 부속 장기. 예전에 콩팥에 신장이라 했었거든. 콩팥의 부속 장기. 그치? 콩팥의 부속 장기라고 해서 부신이라고. 오케이? 부신 쪽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도 있는데, 부신에서 호르몬 여러 개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아드레날린만 기억하면 돼.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만들고, 그죠?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아드레날린 만들고, 이 아드레날린 명칭을 나중에 너는 문이 9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뭐로 배운다? 에피네프린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단 식후야.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줄게. 식후면 지금 너무 혈당량이 높아요. 일정 수준의 혈당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고혈당 상태라고.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 혈당량, 그 에너지원들을 비축하게 해준 형태로 시그널이 작동될 거라. 오케이? 그래서 간내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 이자에게 명령을 내릴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간내가 뇌하수를 자극해. 그래서 뇌하수에서 이자 자극 호르몬 같은 건 없었죠. 그죠? 우리의 자극 호르몬들은, 뇌하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돼요? 뇌하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뭐가 있었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선 자극 호르몬, 이런 거 있었다고. 오케이? 자극 호르몬들은 이 두 종류만 기억하시면 돼. 생선, 점소나 난소의 생식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뇌하수의 전엽에서 분비된 자극 호르몬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두 종류만 있었고, 이자 자극 호르몬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이자는 바로 간내가, 자, 교감이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자에서 특정 호르몬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붙잡고 있는 신경이 있어요. 간내에서부터 이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된 신경인데, 간내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자율신경이 하면서 배웠을 거야. 명령을 주는 장기에서부터 두 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뉴런이 되게 길고 뒤에 있는 뉴런이 좀 짧은 거, 이런 건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이 좀 부교감신경. 얘가 작동을 하게 되면, 부교감은 교감신경에 비해서 좀 덜 긴장했을 때, 내 몸이 좀 릴렉스 되거나 이완됐을 때 많이 작동해주는 형태의 자율신경계가 부교감이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자극이 되게 되면 이자에 알파세포가 자극돼. 이자에 베타세포가 자극돼. 베타세포에서 뭘 만들어내냐? 인슐린을 만들어주거든. 오케이? 반대로 여러분이, 자, 운동을 한참 한 직후야. 운동을 계속 되게 많이 했어. 운동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거든. 오케이? 그럼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니까 에너지원이 필요한 상태니까 간내가 명령을 줘서 이자에 연결되어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네, 교감을 자극하게 되면 앞에 있는 뉴런은 작고 뒤에 있는 뉴런은 길어, 이렇게. 오케이? 이게 교감신경이야. 간내에서부터 이자까지 연결돼. 교감신경이 자극되게 되면 막 빨라지라는 형태로 자극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되게 되면 이자에 존재하고 있는 알파세포가 자극돼서 글루카곤이 나와요. 얘는 혈당량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고, 얘는 혈당량을 낮출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야, 인슐린. 오케이? 하나씩 다시 봐볼게. 자, 식후 에너지원이 되게 너무 많이 넘쳐나. 그 많은 에너지원들을 조직세포에게 공급을 빨리빨리 시켜주고, 더불어 간 근육에 많이 저장되게끔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간내가 누구를 자극하냐? 릴렉스된 상태, 흡수가 잘 될 수 일어날 수 있는 상태, 부교감을 자극해서 이자에서 누가 나와?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합성되어 나와. 그럼 그 인슐린이 혈액을 통해 막 이렇게 운반되어 가. 이건 인슐린이야. 그리고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간이야, 간 또는 근육.
오케이? 그럼 간 또는 근육에 해당하는 표적 기관에서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이 동그랗기 때문에 얘도 동그래서 저 동그란 구조 형태에 의한 인슐린을 인지하여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끔 해줘. 어떤 단계냐? 인슐린이 여기에 수용이 되게 되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막단백질의 개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 그래서 포도당,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 간 근육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많이 흡수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포도당이. 파란색이 포도당이야. 혈액이 지금 포도당이 되게 넘쳐났을 때잖아. 식후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당이 포도당이야, 포도당. 고혈당, 높다, 당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높다, 이 말이거든. 예?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지금 현재 높은 상태인데 그 시그널을 간내가 받아. 그럼 간내에 누가? 부교감신경이 자극돼서 간내에서 인슐린을 합성할 거고 그게 혈액을 통해 운반되다가 표적기관인 간 근육에 인지가 되면 인슐린이. 그지? 그럼 이 인슐린 덕분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게끔 해주는 막단백질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이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들이 많이 캐치 된다고. 간 근육으로.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간 근육세포로 포도당들이 많이 캐치돼서 포도당 형태로 엮어서 저장이 돼요. 엮어서. 오케이? 포도당 형태로 엮어서 저장됩니다. 이 포도당 형태로 엮어서 저장이 되는데 얘가 글리코젠이죠. 돼요? 오케이? 얘 포도당 형태로 엮습니다. 글리코젠이라고 합니다. 그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더라. 글리코젠은 다당류야. 그러니까 만약 인슐린이 작동하게 되면 글리코젠의 합성이 늘어납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간 근육세포의 글리코젠의 합성이 늘어나는 거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혈액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의 개수를 줄여주는 거야. 예치해주는 거야. 비유를 하자면 이거야. 여러분이 원래 평상시에 한 달에 한 300을 벌었어. 근데 그달에 엄청 영업을 잘해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1000만원을 벌었어. 한 달에 한 300 버는데 그 달에만 1000만원을 번 거야. 그럼 남아 돈은 700이 지금 남잖아요. 그죠? 네, 더 번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2달 이상의 급여를 더 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나머지 700만 원들을 내가 명품 하나 사야지라고 바로 플렉스 해버려? 바로 물건으로 바꿔버려? 그렇지 않는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뭐 강남에 땅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죠? 아파트를 사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차를 사야 될 수도 있고, 그죠?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용하는 그 금액만큼 300만 원만 쓰고, 그지? 나머지 여유가 되는 그 700만 원은 저축을 해놓는 거라고. 저장을 해놓는 거라고. 혹시 다음번에 굶으면 모를까봐. 그지? 오케이? 여러분도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지? 당장 잘리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여기 진짜 거지 같네. 위에 있는 선임들이 너무 거지 같은데 내가 좀 좋은 곳으로 이직을 바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돈들을 조금 모아두셔야 조금 자유롭죠. 네? 심리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을 때 바로 플렉스 할 게 아니라 저장해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운동을 한참 진행해서 저혈당 상태, 이건 저혈당 상태죠?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야. 혈당이 낮은 상태, 저혈당 상태야.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되면 그러면 간내가 그걸 감지해요. 야, 너 에너지원 너무 부족해. 빨리 너 에너지원 빨리 풀어다가 모든 조직세포에 물질을 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줘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인지를, 혈당이 낮아요 라고 하는 인지를 간내가 당연히 하고, 간내가 누굴 자극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나오게 해. 그럼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정반대되는 작동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진 않아. 글루카곤은 인슐린에 딱 완전 반대되는 역할이야. 어떻게? 이 글루카곤이 쫙 나오게 되면 이 표적기관인 간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분해합니다. 얘가 얘로 되게끔. 글리코젠의 분해가 늘어나요. 오케이? 분해가 늘어나서 얘를 잘라서 포도당이 되게 하고, 이 포도당이 된 걸 간에 저장됐던 이 포도당들을 다시 혈액으로 이렇게 운반시켜줘서 혈액에 많은 포도당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혈액에 포도당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필요한 조직세포에 가서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지. 에너지원으로 공급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저혈당 상태일 때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해주는 건 글루카곤이고요. 이 글루카곤하고 똑같은 표적기관을 갖고 있는데 글루카곤의 친구뻘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냐? 자, 아까 얘기했던 부신.
그죠? 이 부신도 마찬가지로 간 내의 교감신경이 자극돼. 부신이야, 양쪽 다 부신. 간 내의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오케이?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교감이야. 교감. 그럼 이 부신에서 누가 나온다고? 아드레날린. 오케이? 부신에서 누가 나온다고? 아드레날린. 그럼 이 아드레날린의 표적기관도 똑같이 어디야? 간 근육이야. 글루카곤의 친구야.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똑같이 누구처럼? 글루카곤과 똑같이 작동해주는 거야. 다당류 글리코젠을 잘라다가 포도당이 되게서 혈당을 높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이 아드레날린은 전반적인 순환도 빨라지게끔 해줘. 혈액순환도 빨라지게끔 해주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게끔 해주고, 혈압도 상승하게끔 해줘서 전체적인 순환이 빨라지게끔. 그래서 조직세포가 에너지원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순환이 높아지게끔 해줘. 혈압도 상승, 혈당량도 증가. 이렇게 되겠어요? 네네네네네. 자, 그렇다면 오른쪽 4번 5번 완성 한번 해봅시다. 고고! 자, 4번. 혈당량 조절에 대한 탑에서 옳은 건 5, 옳지 않은 건 X. 포도당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 주요 에너지원이다. 맞다. 5. 식사 후 직후에 글루카곤의 분비량. 자, 방금 밥을 막 먹었어. 포도당이 많이 흡수돼. 그러면 포도당이 많이 흡수돼서 여분의 포도당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부러 포도당을 높이게 하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늘어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줄어들어야 돼. 그죠? 정반대로 줄어들어야 돼. X야. 자, 간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네, 간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기관인 거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아드레날린의 표적기관이기도 해요. 아드레날린이 간을 표적기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가 활발해진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은 글루카곤이고요. 간에 저장됐던 다당류는 글리코젠이죠. 걔를 분해시켜서 혈당량을 높여주게끔 하죠. 그쵸? 하죠? 맞아요. 옵니다. 자, 인슐린은 온몸의 조직세포가 포도당 흡수하는 걸 억제한다. 아니요, 반대로 온몸의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 또한 촉진합니다. 써주세요. 촉진합니다. 간 근육으로도 포도당이 많이 흡수되지만 빨리빨리 혈액에 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소진되게끔 해줘야 돼. 혈당량을 낮춰주게끔 해줘야 되니까 모든 조직세포로 포도당 흡수가 촉진됩니다. 자, 5번 혈당량 조절하는 과정이야. 빈칸에 알맞은 호르몬의 이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맨 왼쪽에 자, 혈당량이 높아진 상태부터 보자고요. 혈당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혈당량이 높아졌으니까 더 높아지게끔 할까요? 혈당이 높아졌으니까 더 낮아지게끔 하게 하겠죠. 그럼 이자에 기억이 분비되는 거 인슐린. 기억 인슐린 때문에 조직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게 된 거고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돼서 저장됐죠. 그 결과 혈당량이 낮아졌죠. 파란색으로. 그죠? 기억 덕분에 오른쪽 흐름으로 혈당이 낮아진 거고 너무 낮아지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으로 너무 낮아지게 되면 다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량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니은은 글루카곤, 격은 인슐린. 그리고 이 두 정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해주는 이 호르몬들을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이렇게 하나는 혈당량을 낮춰줘, 하나는 혈당량을 높여줘. 이렇게 정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해주는 것들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처럼 우린 이걸 기량적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량작용을 받습니다. 기량적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량작용, 기량조절 기억하시고요. 자, 6번 했고요. 7번 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우리 125쪽에는 1번에서부터 6번까지도 풀어져 있나요? 아니죠. 예전에 숙제 내줬었는데 안 돼 있죠. 그죠? 넘겨봐. 126쪽. 안 돼 있죠. 자, 126쪽을 지금 풀어줘. 5문제. 방금 설명했던 거와 연결 있는 거니까 그건 더 풀기 더 수월할 거야. 근데 1번부터 6번은 조금 예전에 배웠던 거라 여러분이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서 더 어려울 것도 같으니까 여기 7번에서부터 먼저 완성해줘. 7번부터 11번을 해줘봐. 잘했어. 자, 한번 답 확인해볼게. 126쪽. 우리 몸의 혈당량 조절 과정인데 요런 형태의 그림 잘 나와. 시험 문제. 일단 혈당량인데 식사를 한 직후, 그죠? 거기서부터 스타트라 생각하면 되죠? 식사를 했더니 혈당량이 증가가 됐을 거고, 그죠? 그럼 그대로 화살표 흐름을 따라가면 돼. 그지? 혈당량이 증가가 되니까 이제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 A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낮아지는. 그럼 A는 조직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게 하고 간 근육으로도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게끔 해줘서 A에 의한 결과 혈당량이 감소됐을 거야. 니은처럼. 그 결과 너무 감소되니까 이제에서 B와 같은 글루카곤이 나와서 다시 혈당을 높여준 형태로 흘러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수준을 원하는데 낮춰주는 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지? 이제 낮춰주게끔 해주는 인슐린 그만 나오고 너 이제 그렇게 나와 라고 하는 식으로 전후적 큰 맥락을, 큰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 A는 인슐린인데 글루카곤이라 했으니까 땡. 그죠? B는 식사 후 분비량이 증가하냐라고 물었는데 감소해야지. 땡. B가 누구니까? 글루카곤이니까. 식사 후에는 글루카곤의 분비량은 줄어들어야 돼. 자, 그 다음 기억은 증가 맞죠? 니는 감소 맞죠? 그리고 정반대된 작동하는 거, 이거 우리가 두 글자를 원한다고 외워야 돼. 하나는 업, 하나는 다운. 이렇게 정반대된 표적기간 하나는 똑같은데 업하고 다운해주는 정반대된 호르몬이 있는 거, 정반대된 자율신경이 있는 거, 그런 걸 무슨 조절? 계시냐? 무슨 조절했어? 인슐린, 글루카곤처럼 정반대되게 작동해주는 거. 그래서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업하고 다운하는 이 두 종류가 있어서, 그지? 항상성이 매우 민감하게 유지되는 거, 항상성이 매우 민감하게 조절됩니다. 왜? 올려주는 것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주는 것만, 왜? 계속 올라가게끔 해준 형태들만 있으면 올라가게 해주는 것이 감소되어야 천천히 다운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혈당량의 폭이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업 시켜주는 것과 다운 시켜주는 두 가지가 있으면 일정 혈당량 수준에서 살짝이라도 혈당이 올라가면 야 이제 너 찌그러져 그만 나와. 그리고 올려주는 거 나와. 한 다음에 또 너무 감소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 야 너무 올라갔으니까 너 이제 내려가. 야 너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가. 이렇게 아주 큰 폭이 아니라 잔잔바리 폭으로 왔다 갔다 항상성이 민감하게 유지된다고. 얘는 딱 한 종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린 뭐라 합니까? 기량적으로 조절됩니다. 기량적 조절됩니다. 기량 조절입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자, 8번 갑니다. 식사 후와 운동을 할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분비량과 혈당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A가 분비된 결과, 자, 혈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A의 분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A는 인슐린. 자, 운동을 막 했어요. 혈당이 감소되니까 B의 분비가 늘어나고 있죠. B는 글루카곤. 맞죠? 그렇다면 A가 부족하면 A는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너무 많은 포도당이 혈액에 돌아다녀서 그게 소변을 통해 버려질 수도 있어. 그거 무슨 병이라고 해? 당이 오줌을 통해 버려져. 당뇨병. 그죠? 들어봤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 맞는 말이야. 3번이야. 그죠? 당뇨병. 혹시 모르니까 제가 1형 당뇨랑 2형 당뇨를 설명을 해줄게요. 괜찮아. 빨간불 들어와 있니? 깜짝이야. 깜빡해. 1형 당뇨랑 2형 당뇨. 1형 당뇨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이자에서 인슐린이 합성이 안 돼버려서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혈당이 낮춰지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족적인 어떤 그 유전적인 어떤 질환의 병력 때문에 당뇨가 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이형 당뇨는 뭐냐면 얘는 인슐린을 합성해주는 거에는 이상이 없어. 합성은 정상이야. 정상, 아주 지극히 정상. 인슐린 합성 정상. 여긴 인슐린 합성이 비정상. 합성이 안 되는 거. 오케이? 인슐린은 아예 정상적으로, 이형 당뇨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인슐린을 수용해줄 수 있는 수용체, 간 근육세포에 있는 수용체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쌩까불어. 인슐린 있거든? 근데 얘가 쌩까는 거야. 여기 수용체 이상이 와서. 오케이? 수용체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형태의 입체 구조를 가져야 너가 인슐린이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약간 뾰족뾰족해져 있는 거야, 수용체가.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 안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근육에 들어와서 제대로 기능 못하는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그런 거야. 그래서 1형과 2형 다음 설명해줬고 8번은 3번. 자, 추울 때와 더울 때 온도 변화. 자, 9번에 자, 추울 때 일어나는 신체 변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될까요? 수축하겠죠. 수축해서 내부의 열을 감소시켜야 돼. 2번입니다. 자, 10번.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해서 9번에 2번이었어. 자, 10번 갈게. 추울 때 호르몬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을 했는데 이 체온 조절 과정의 순서대로 기호를 나타내 봅시다 했어. 제일 먼저 간내에서 체온이 낮은 걸 인지해. 나. 그죠? 그 다음에 뇌하수에서 갑상선 제약효는 분비돼. 마. 맞죠? 그리고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을 분비해. 라. 맞죠? 그리고 티록신에 의한 세포호흡이 촉진될 거고 다. 그리고 간내에서 체온이 상승되겠죠. 나마 라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에 따른 체온 변화입니다. 운동을 했더니 열이 많이 생기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높아진 온도를 감소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남도 많이 분비시키고 말단으로 혈류량도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럼 각 구간에서 우리 몸에서 이러한 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체외로에 더울 때잖아요. 내 몸에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겠죠? 그죠? 답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그 앞에 거를 복습을 하셔가지고요. 124, 125쪽 풀어져 있어야 되겠죠?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항상선 유지까지 다 끝냈습니다.